먼저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은 옛날에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가지고 n번째까지 간다 이런 개념을 좀 만들었거든. 그러면은 n번째는 도대체 이제 누구인지 궁금하고 또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키웠을 때 답이 뭐가 나올지 이제 되게 궁금해 했었어. 그 전까지 하던 게 요 작업이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관심사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진열만 해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더하기를 해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더한 게 얼마냐에 관심이 많은데 예전까진 AN이 누구냐, 그게 얼마냐, 제 혼자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그마 A, N,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리밋을 붙여야 되는데 리밋을 안 붙였잖아. 사실은 리밋이 붙은 상태거든. 만약에 저거를 기호를 써서 좀 알아듣기 좋게 써달라 그러면 KN 하고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럼 이것도 무한히 많이 더한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답니다. 네. 무한 거다 무한히 많이 더한 셈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와 같고요. 여기가 꼭 n이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n일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냥 n 말고도 다른 것도 괜찮아. 오늘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게 쓰고 싶어서 이미 여기 n 썼으니까 보조를 맞추는 겸 해서 그냥 써 놓았어. 네. 그럼 여기 n까지 더한 게 이거냐? 아, 그렇진 않지. n까지 더한 건 요만큼이야. 리밋 빼고. 리밋은 무한히 많이 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얘를 조금 뒤로 빼서 이렇게 점점점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한히 많이 더한 거, 무한히 많이 더했다가 돼요. 여기까지는 n번째까지 더했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좀 정식으로 부를 이름이 좀 필요해서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지? 그거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더한 것인데 그냥 요만큼 이렇게 부분만 따로 뜯어서 더했으니까 부분합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n번째까지 또는 처음부터 뭐 10번째까지 이게 꼭 처음부터 더해야 부분합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 부분합이란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더해서 알지 못하는 숫자까지 더한 것, 요걸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무한합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났잖아, 더하다가. 그게 아니고 끝이 나지 않는 거, 계속 더하는 것을 무한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한합을 조금 전문적인 말로 무한합을 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이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부른다? 급수. 그래서 무한급수란 무한히 많이 더했어요 이런 뜻이고, 급수를 표현하는 요 급수라는 말을 파란색으로 만약에 내가 쓴다면 그 기호는 바로 요 사람입니다. 저 파란색 기호가 바로 더하다 란 뜻이에요. 이 파란색 기호가 뭐라고? 더하다. 알겠니? 네, 저것이 바로 더하다입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니?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것은 이제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제 배웠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 AN을 무한히 계속 가져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까를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을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인데 사실 뭐 기호 표현이야 되게 간단한 거거든. 1, 2, 3 해서 무한히 더할래를 기호로 표현해봐. 좀 멋있는 말로. 그러면은 K라는 사람이 1부터 n까지 갈 텐데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무한히 많이 더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쭉 무한히 더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K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N까지 세제곱을 하면서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내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지. 그럼 답이 뭘까? 막 이렇게. 자꾸 궁금해. 그래서 표현은 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사실 표현을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이야. 별다른 의미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줄게요. 먼저 결론부터 조금 얘기하자고 하면, 시그마가 있는데 여기 등비 수열이 아닌 수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라. 등비가 아닌 걸로. 예를 들자면,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k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라. 라던가, 아니면은, 팍팍, 4 k 플러스 1분의 1, 2라던가, 그리고 무한대까지 더해라. 이렇게 말을 하던가, 그 다음에 뭐 등비가 아닌 거 k분의 1 같은 거 유명한 것들만 지금 딱 집어놨어요. 얘네들은 다 더하면 답이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자, 얘네들이 대표니까 이 세 가지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것들에는 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유리화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유리화를 하면 빼기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어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까지 넣어주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무한대까지 더하라 그랬지 n까지 더하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마치 무한대까지 계산한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 지워지고 3 지워지고 4 지워져서 다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만 남았는데 n이 엄청 커지니까 얘가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럼 무한대에서 1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게? 얘 엄청 큰 숫자지. 1 빼봤자 큰 숫자는 그냥 계속 큰 숫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얘는 뭐냐면 부분 분수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분수로 바꾼단 말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책에 나와 있는 초창기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분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바꿔놓고 이걸 부분 분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어주세요. 근데 이건 무한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무한대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럼 n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얘기 잘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라는 표현을 써서 무한대로 간 효과를 주면 돼. 그러면 계산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요 사람은 n이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될걸? 그래서 답은 얼마다? 1이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저건 얼마죠? 모르겠다. 저런 건 사실은 지금처럼 계산이 잘 안 돼. 완전 색다른 생각, 완전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일단은 결과부터 알려줄게. 그래,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발산입니다. 즉 무한대가 된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글쎄, 어떻게 알았을까나? 네, 완전 색다른 생각인데 그때그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워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하나 봐두긴 합시다. 아니 분수를 계속 더하면 그냥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커질 것 같다는 느낌 좀 드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래서 자 1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7분의 1이고 8분의 1이고 9분의 1이고 10분의 1이고 11, 12, 16분의 1까지 이렇게 쭉 계속 영원히 더할 거거든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이고 팔 아프다. 야, 이게 낫다. 이게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것 같아. 그냥 한 방에 짜잔. 그럼 이제 누가 큰지 한번 보도록 하자. 얘보다 더 작은 사람. 여기다가 내가 2분의 1, 2분의 1 쓰면 1보단 2분의 1이 작잖아. 그래서 위에 거보다 분수가 더 작아진다. 그리고 3분의 1 대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면은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아진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모든 분수들은 위에 있는 숫자보다 더 작아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작아요. 얘네들은 위에 거보다 계속 작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8분의 1 뒤를 전부 다 16분의 1로 이렇게 채워주면 분명히 위에 있는 요 블럭보다는 아래에 있는 블럭이 훨씬 더 작아요. 예, 위에 있는 블럭보다는 아래에 있는 블럭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얘네들은 계산하면 얼마? 1. 요건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영원히 이렇게 2분의 1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저 2분의 1을 계속 더하면 점점 계속 커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중단될까? 수가 커지는 게 계속 커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이 숫자는 무한대 아닐까요? 자, 보세요. 그럼 누군가 좀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되게 커질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라는 논리적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아니 나보다 작은 사람도 막 자 점점점 커져가는데 걔보다 더 큰 나는 더 크겠지 이거야.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얻어냈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논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아마 얘도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에요. 혹시 교과서에 안 나오면 이제 쌤 강의를 좀 참고해서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생각의 방식입니다. 좋은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추리를 통해서 결론을 넌지시 넘겨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계산으로 다 보여줬으니 반박의 여지가 없어. 너무 확실해 막 이런 거. 근데 얘만 그래요. 나중에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글들을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k분의 1이라 해서 분수 모양을 가진 얘만 혼자 무한대가 즉 되게 커지고요. 와우. 그렇지 않고 k분의 1 무한대 k제곱분의 1이라든가 k는 1부터 무한대 k 세제곱분의 1 같은 걸 더하게 되면은 얘네는 답이 나와요. 수렴합니다. 희한하게도.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누구는 수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누구는 발산하고. 와 헷갈려 죽겠다. 모양으로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뭐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 이제 모양으로 딱 구별할 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모양으로는 좀 잘 안 되는 애들도 섞여 있을 거야. 물론 뭐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비율이지만 아무튼 모양을 가지고 무조건 100%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가끔 이제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식의 생각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등비 수열이 아닌 애들을 무한히 더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한히 더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에서 계산하듯 계산하고 B에서 계산하듯 계산하면 되는데 C는 비슷해 보이나 조금 더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뒷장에서 C를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익혔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등비인 수열은 조금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부터 등비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여기에 뭐 2분의 1의 n이 있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겠다라고 누가 써놨다 칩시다. 난 얘가 아직 뭔지 잘 모르지. 수렴할지, 발산할지, 엄청 커질지,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일지 아직 잘 모르겠어. 요 마음으로 출발할게요. 자, s라는 것은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를 쭉 영원히 하는 거거든요. 그럼 s에다가 2분의 1을 다 곱하기로 마음을 먹어주면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요거 납득하니? 곱해줄 수 있는 거죠, 양변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서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안해요. 2분의 1의 s가 되고요. 요 뒤에 똑같이 생긴 애들, 즉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아마 영원히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s는 얼마? 1. 오, 이거 1이야? 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옛날에 3학년 영재교재 나온 문제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지? 막 3학년 영재과정 가르치는데 좀 놀랬어요. 근데 걔 중에 안 배우고 푸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되게 무서운 애들이야 정말. 어떻게 쟤네 뭘 먹고 자랐을까 막. 어렴풋 이 생각을 하면서 막 풀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예, 감각이 워낙 좋은 거지 이제. 근데 몇백 명 중에 한 명 만날까 말까 그래요. 배우면 누구나 다 푸는데. 그래서 그냥 그 교육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배워서 푸는 거는 수준 낮은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지. 그럼 그게 어디야 또. 쌤은 그런 생각해요. 자, 일단 한 번 더 합시다. 여기에 n이 1이 있고요. 무한대가 있고요. 아래 n이 있어서 이거를 계산하면 뭔가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s라는 것은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r의 세제곱 땡땡땡. 그럼 s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r을 곱해요. r의 제곱, r의 세제곱, r의 4제곱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r s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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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 설명은 좀 직관적인 설명이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내가 누구나 좋아하는 설명도 있다 곁들여 줄게요. r이 되니까 s는 1 빼기 r분의 뭐다? 이게 공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식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등비 수열은 이렇게 안 생겼죠. 조금만 더 바꿀까 이제? rn 빼기 1로 생겼단 말이야. 다 저렇게 생겼거든. 이제 내가 뭐 하려고 그런지 알겠지? 이 느낌으로 계속 밀어붙일게. 그래서 좀 더 교과서에 알맞은 공식을 만들 수 있어. 처음에는 a고 ar이고 ar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r을 곱하면 ar 제곱에 ar 세제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r에 s는 a가 되고요. s는 1 빼기 r분의 a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교과서에 나온 정식 공식은 이거예요. 등비 수열을 엄청 많이 더하면 이거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봐주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건 좀 직관적이라서 약간 초딩 같은 느낌이 강해요. 뭔가 네. 그 미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정말 다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데 그럼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또 야, 이거 참 뭐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요.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등비수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 모양을 다 더하게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자.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한텐 그게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난다고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깐깐하게 구는 걸까?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좀 많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근데 아무튼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합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의 n제곱 곱하기 첫째 양. 그래 놓고 앞에 있던 시그마 기호는 어떻게 한다? 가져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되니? 이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이때 요 공비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된다면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작아져서 리밋 한 아래 n은 0이 된다라고 그 전 단원에서 배웠거든. 그래서 그 지식을 사용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0이 돼야 돼요, 글자가. 그래서 리밋을 적용하고 나면 바람처럼 싹 훑고 지나가면 제가 1 빼기 r분의 a가 됩니다. 그러나 r이 1이라면 이게 1이라면 0이 돼야 되겠죠. 네. 그냥 식이 0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 다시.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을 설명해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 배운 걸 이용도 하고 있고, 예전에 배운 거랑 바로 이 사람 네.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설명 방식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교육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설명으로 이해한 느낌이 든다면 일단은 좀 성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본 거야, 사실은. 또 몇 개 더 풀어볼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무슨 수열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산을 하자 해서 요게 이제 수렴이 나올지 아니면은 발산이 나올지 미리 계산도 하기 전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 일단 계산을 할 건데 이게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미리 알고 계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요 AN 있지요? 요 사람. 네, 요 사람을 봐주세요. AN이 0이 아니면 말이죠. AN이 0이 아니란 얘기는 7, 6, 5, 4, 3, 2, 1 하다가 계속 가도 계속 1이야. 영원히 계속 1이야. 이렇게 되면은 n번째 항에 무한대 보낸 것도 0이 아니다. 0이 아닌 거야, 얘네가. 0이 아닌 애들은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나 아니면 어느 정도 커지다가 말까? 자꾸 커지겠죠? 그래서 0이 아니면 걔네들을 다 더한 것은 엄청 커질 수 있다. 또는 이제 발산은 항상 커진다라는 뜻은 아니야. 커진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야.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이것도 발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발산이야. 0이 안 나오면 일단 발산이야. 딱 계산해서 답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n 무한대로 갔더니 0이 되었어. 즉 7, 6, 5, 4, 3, 2 하다가 0이 된 거야. 어느 순간 0이 되면 계속 0이에요. 이런 느낌. 0이면 리밋 AN이 0이면 자, 시그마 AN은 뭐가 되겠어요? 0을 계속 더하면 어떻게 돼? 0을 계속 더하면 계속 커지나요? 그대로인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배웠죠. 0에는 진짜 0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짜 0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무한소라고 보통 불러요. 엄청 작아서 0이라고 불러는 줬는데 진짜 0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빨간색 동그라미 0이 진짜 0이면 뭐 어느 날 계산이 중단되겠지. 더 이상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저 0이 가짜 0이면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근데 진짠지 가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모른다,
아직 답을 말하긴 일러. 내가 계산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말해야지 짐작해서 발산이다 수렴이다 말해서는 안 된다. 요게 이제 이론이에요.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이쪽 분야에서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이랍니다. 여기 보면 수렴하는 사람은 반드시 0이 돼야 돼. 요것은 수렴 이미 했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0이 아니면 뭐 한다? 발산하는 것까진 좋은데 책이 그 다음을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쌤이 그 다음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플러스 알파 0이면 어떻게? 그냥 모른다 그래. 계산해보고 알려준다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대우명제.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쌤이랑 같이 좀 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대우명제란 발산이 아니면 0이 될 수밖에 없어. 요겁니다. 발산이 아니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대우명제입니다. 즉 발산이 아니란 말은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이론까지 배우고 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시시때때로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그게 남았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계속 적용해 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예. 자, 다음 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한번 보여봐라 그랬어요. 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보여봐라.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요만큼만 뜯어가지고 리밋을 한번 해보아요. 그래서 걔가 0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근데 0이 아닌 게 맞죠? 그죠? 요거는 절대 극한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 해야 되지? 예, 걔 이렇게 시그마를 붙인 거 있죠? 그 사람에게다가 시그마를 붙인 것, 그것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고 말해도 괜찮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네. 0이 아니면 발산한다고 하자. 0이면 계산해보고 알려줄게. 아직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예,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한번 계산하고 요렇게 한번 계산할 건데요. 두 개로 따로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앞에 거 계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를 영원히 더해요 란 뜻이에요. 뒤에 3분의 1의 n제곱은 무슨 뜻이죠? 저걸 아까 1 빼기 r분의 a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거를 좀 기억해 줍니다. 등비수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요거였었거든요. 그럼 이건 무한대고 이거는 지금 3분의 2 2분의 1인데요. 무한대에서 2분의 1 빼면 얼마예요? 무한대니까 발산하지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랍니다. 네. 괜찮았니? 네. 오. 그다음 그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이대로 보면은 좀 되게 어리둥절해서 있잖아. 저런 걸 만나게 되면은 식을 표현하세요. 식으로 3, 5, 7, 9니까 2n 플러스 1 2, 4, 6, 8이니까 2n 해가지고 그걸 첫 번부터 무한번째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요 사람에게만 리밋을 한번 씌워보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만 리밋을 씌운 답은 얼마? 1이죠. 1. 그럼 그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 커지겠죠. 발산하겠죠. 예, 무한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조심해야 돼. 발산이 항상 무한대만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발산은 진동하는 것도 발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순서는 무한대니까 발산이라고 말할게.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랬습니다. 엄청 많이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똑부러지게 나옵니다. 희한하네. 더하면 원래 커져야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우리 이제 알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특히 누가 그러냐면 n번째 요 사람에다가 리밋 기호를 붙였을 때
리밋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0이 되는 그런 사람은 수렴한다 그러면 0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논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수렴했다고 하니까 0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0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 리밋 an 더하기 3이 0이란 말은 an이 마이너스 3이란 뜻이에요. 리밋 an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된 거고요. 저기다 빼기 3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은 계산 끝 마이너스 9입니다. 되게 허무하지.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돼요. 수렴한다니까 0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되겠지. 수렴한다니까 요 사람은 리밋이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리밋 a는 마이너스 3이란 뜻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로 가져가서 집어 넣어주면 빼기 9가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논리 구조야. 문제를 읽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리밋 ak가 207이다 그랬습니다. 야 이걸 다 더했더니 무한히 많이 더했더니 207이 나오는구나 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요 사람 있죠. am만 따로 뜯어가지고 리밋을 붙이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돼. 왜? 수렴한 사람은 여기가 0이었다는 증거야. 수렴했다는 건 거기가 0이었다는 말이 돼.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오늘 K를 썼는데 K 자리를 N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단다. 왜? 요 사람 0이라고 하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건 그렇고 마저 계산할게요. 걔는 이제 0이 될 운명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다 4의 N으로 나누겠어요. 자, 뭐로 나눈다고? 4의 N으로 나누겠어요. 알겠습니까? 저기 2에 2n 플러스 1도 있는데요. 2에 2n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4에 n 곱하기 2라고 생각하세요. 4의 n으로 나누면 2가 남는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당연히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더더욱이나 더 0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0이라서 남은 게 뭐가 있어 지금? 마이너스 4와 2가 남았죠? 그렇다면 그거 뭐라고 말하면 될까나? 이제 정리해서 빼기 2분의 1, 2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참고사항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헬기가 날아갔어. 너무 우리가 수업하냐고 안 들렸어 저 소리가. 네, 괜찮니? 네. 어허. 지금 보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 단원에 들어오자마자 풀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일단 내가 도와줄게요. 자, 먼저 항상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발산했다라는 말은 여기는 요 사람의 극한이 말이죠. 예. 요 사람의 극한이 말이죠. 뭐가 된다? 0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봐봐. 이게 순서 잘 지켜야 된다. 0이어도 발산할 수 있어요.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고요. 0이어도 가끔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래? 아,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 K분의 1 같은 거. 얘 0 되지 않냐? 근데 발산하잖아, 이거. 계산 다 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미안. 발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을 시작할 때 발산한다고 하니 0이 아니다. 이건 아닌 거야. 발산한다고 하면 0일 때도 종종 있어요. 근데 말을 거꾸로 하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예. 0이면 발산만 하나요? 아니야. 발산을 안 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됩니다. 발산한다고 하면 0일 때도 있고 때로는 0이 아니었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면 무조건 0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주황색 언어를 누구한테 들었을 때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니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많이 배운 사람인 거야. 알겠음? 자, 똑같은 이제 말의 순서를 또 바꿔서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다? 발산밖에 없어요. 0이 아니면 발산밖에 없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런데 0이면 어떻게 되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누가 수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반드시 0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의 가지야. 저 수렴했는데 내 말은 이제 저 시그마 말이야. 이렇게 시그마 한 거. 네. 이 시그마를 붙인 사람이 수렴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밖에 없어? 0이었었을 거야 밖에 없는 거야. 자, 저 시그마 붙인 게 발산한다는 말을 들었어. 그러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그때는 결론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 그 다음에 여기 limit a and bn 있죠? 극한 값이 0이란 말을 들었어. 아, 그럼 이 사람은 시그마 기호를 붙였을 때 발산하는구나, 수렴하는구나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되는 상태. 그런데 0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발산이 확실해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상태야. 아, 이거 정리 진짜 책도 이게 정리가 정말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얘기를 잘 해주신 건 맞지만 뭔가 좀 개인이 좀 더 정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곱해서 더한 게 발산을 했어. 곱해서 더한 게 발산을 했어. 그러므로 an 또는 bn이 뭐한다? 발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쌤이 이제 예제를 들어줄게요. 이제 참거짓 판단은 그 상상력이 좋아야 돼. 처음부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상상력이 나올 순 없지. 상상력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야. 네. 좋은 경험. 자, 우리 좋은 경험 한번 합시다. an이 계속 1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불러요. bn이 계속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거를 bn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an 곱하기 bn은 뭐죠? 계속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발산이 아니잖아. 미안해. 참. 내가 또 문제 더 해야지. 그지? an, bn은 발산이 아니에요. 이때 여기까지 확실합니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 거죠. 이때 시그마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발산하죠. 그죠? 네.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하겠다는데 안 커질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시그마를 붙인 an, bn이 발산한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an이 발산입니까? 아니요. 그럼 bn이 발산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발산인 적은 없었지. 그래서 시그마를 붙였을 때 발산했으니 둘 중에 한 사람은 발산이겠지. 아닌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느낌이 좀 오니? 네. 자,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합니다. 즉 얘네 계산하면 답이 똑부러지게 딱 나오고요. 얘도 다 계산하면 답이 똑부러지게 나와.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요 사람의 리밋은 얼마죠? 0. 요 사람의 리밋 붙인 건 얼마죠? 0. 이론에서 이제 배운 대로. 그럼 리밋 붙인 거 00인 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자, a, bn이 수렴하고 그랬습니다. a, bn이 수렴을 하게 된다면 리밋 an 곱하기 b의 n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이때 요 리밋 an이 얼마다? 100이 된다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리밋 bn은 얼마가 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0이 나왔으니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막 벽 같아, 이런 언어의 장벽 같은데 이제 뜯어서 얘기해 보면 어려운 게 조금 있고 나머진 대다수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친숙해지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상을 겸해서 한번 문제를 좀 푼 게 아닐까. 상상요?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하나씩 갈까요?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 먼저 한번 해보자. 등비급수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지. 이건 등비수열인 거야. 꾸준히 곱해 가는 수가 있어. 얼마를 꾸준히 곱해주고 계시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예. 그래서 여기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첫째 양이 1이랍니다. 그럼 공식에 따라 계산한 답은요, 1 빼기 r분의 a라고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누구?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자, 곱해주는 숫자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바로 발산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숫자가 자꾸 크니까 이제 계산할 가치가 없어요. 저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계산할수록 작아지잖아. 그래서 저거는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점점 커지는 수는 보나마나 발산이니까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언제 계산 공식을 쓰고 언제 그냥 아예 쓰지도 않고 발산이라 하느냐? 계산 공식을 쓸 때는 공비가 1과 얼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아,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 예, 여기 썼는데 갑자기 또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음. 얼자리에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얼자. 그러니까 공식에 집어 넣을 수는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야. 현실과는 다른 답이 나옵니다. 즉 공식을 엉뚱한데 잘못 써서 완전 현실과는 다른 답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현실은 실제로 뭐예요? 더 커지고 있죠. 근데 공식이 뭐 3분의 1이 답으로 나오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니? 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잘 나오네요. 여기 요거. 그래서 이제 공비 아래 값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을 때만 다 더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게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초과해서 답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된다? 발산하기 때문에 생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자, 두 번째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 이제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면요. 얼마씩 곱하고 있죠? 2x씩 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비예요. 그래서 그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할 수 있어.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x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수렴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이겁니다. 끝. 네, 간단하죠? 자, 이번에 6번 한번 봅시다.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다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거 이제 좀 개인이 좀 재치를 발휘해야 하는데요. 6의 n분의 2의 n이 있고요. 6의 n분의 3의 n이 있어요.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계산 한번 해주고 또 요거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3분의 1이죠?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1 빼기 3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에 것도 요게 2분의 1이거든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해주면 계산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 파트를 계산해서 답을 얻었고요. 분홍색 파트를 또 따로 계산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7번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등비급수다. 즉 이제 여기 넓이를 첫 번째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넓이가 다음 두 번째 넓이를 만나고요.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넓이가 원래 세상에 있었고 걔네들이 세 번째 넓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데 라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넓이는 그 4분의 1인 거지. 두 번째 넓이는 그거의 반의 반인 8분의 1인 거고 세 번째 넓이는 보나마나 그거의 반이니까 이게 등비수열 아닌가? 그지? 그래서 등비수열을 엄청 더하고 있구나.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써주면 예, 이 모든 앞으로 나올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한 셈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야. 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어렵지 않았는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주제예요.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아직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개념만 지금 보여준 거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풀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 한 바퀴 더 돌고 계속 그러는 거.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 계속 풀고. 그러면 일단 원리는 거의 다 이해한 셈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탄에서는 문제 푸는 스킬도 조금 더 많이 다룰게. 네.